존경하는 내외 교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는 평택입니다. 꺾이지 않은 정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평택시 수어통역에서 오신 윤누리 수어통역사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왔는데 정말 화환도 많고 일찍부터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시면서 축하하는 마음 가득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출판 기념회도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 네. 혹시 그때도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때 똑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벌써 2018년도였으니까 벌써 10여 년 가까이 8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첫 번째 책을 출간하셨을 때는 책 표지에 하늘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으로 맞춰 입고 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그 파란색이 짙어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정성이 더 짙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책도 살짝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책 읽어보셨나요? 살짝? 네, 정말 에필로그를 읽었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또 그 고생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적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통상적으로 저자님 대신 작가님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저자이신 작가님 공재광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공재광입니다. 네, 대본 많이 받으시죠? 네, 공재광입니다. 오랜만이죠? 감사드리고요. 감명 깊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 정말 날씨가 좋고 아마 척사대회 출판기념회가 이번에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척사대회가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공재광입니다. 예. 우리 집사람 가족을 소개를 못한 것 같아요.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다가 우리 집사람 잠깐 하고요. 우리 아들 2명 어디 있죠? 심부름하나? 우리 집사람 잠깐 여기 나오시죠. 책의 서문에도 항상 응원이 되고 지지가 되어준 가족분에 대한 감사함도 적어주셨는데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할래요? 사실 제가 야인 생활 한 3년 하는 동안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렇지만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우리 아들 둘 일로 와봐.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요, 사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일로 와요. 네, 입구에서부터 잘생긴 청년 2명이 있길래 누군가 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드님 있습니다. 여기가 큰아들, 여기가 둘째. 누가 첫째고 둘째가요? 여기가 첫째고요. 네. 둘째입니다. 사실 제가 선거할 때마다 학교 다니다가 휴학했는데 내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낙선되고, 직장 다니다가 회사 관두고 선거운동 도와줬는데 본선에도 못 나가보고, 이런 질곡이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들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의도니 참고 있습니다. 아들, 한 말씀 하시죠?
들어가. 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화려한 경력은 아니지만 공직생활 30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지방선거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되다가 생각지도 못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평택에 가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선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지역에서도 전화도 오고, 아까 우리 국회의원들 사실 축사 영상에서 저희 아이콘은 구국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책에도 들어가 있지만 때로는 김밥 장사도 했고요. 때로는 외파는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시골에서 자라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시골 다 똑같잖아요. 내가 벌어서 독서 실비 내야 되고 또 숙식 해결해야 되고 점심은 더울 때 외판을 할 때 한 40km는 걸었던 것 같아요. 점심은 환타 한 병 못 받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공무원 생활 30년, 아까 얘기했지만 청북면사무소, 수원시 의동사무소, 수원시 장안구청, 수원시청, 경기도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8곳을 다 거치고 2014년도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 3개월 내놓고 청와대에서 2월 3일날 나옵니다. 근데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감동의 역사를 써주셨어요. 공재왕이 평택시장으로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3개월 선거운동하고 사람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경조사를 다녔습니까? 조기 축구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오를 합니다. 사실. 야, 선거운동 3개월 했는데 사실 시장 되고 나서요 동네도 몰랐어요. 서탄면, 쥐리면, 팽성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합니다. 야, 그래도 선거하는 사람이 지역을 알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행사장 다니다가 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합니다. 야, 3개월 선거운동하고 시장으로 당선시켜줬는데 나는 시민들 배반하면 안 되겠다.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항상 영상에면 열정 추진력,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도움이 된다면 내 개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라면 집단 민원도 내가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욕은 내가 먹겠다. 그런 결과의 열매는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런 각오로 새벽 밤늦게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시장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그나마 그래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역도 많이 알고요. 제가 행정부에서 사실 비구시 출신으로 행정계장인가를 좀 했는데 우리는 항상 일을 하면 그 계획을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도 일을 생각해야 되고요. 항상 시장할 때도 평택의 현안이 무엇인지 또 이 방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해내게 된다면 좋은 지혜와 같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갖고 저희가 영상하고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선관위에서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연도 저희가 못하고요.
PPT 자료를 소중하게 만들었는데도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예비 후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 또 선관위의 자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성심껏 모시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정치하다가 물도 묻어요. 먼지도 묻습니다. 흙 묻으면 털어야 되고요. 물 묻으면 말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정치. 저 공재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스카이를 나왔습니까? 청와대 나왔잖아요. 그냥 내 인생 목표 열심히 살면 제가 공무생활 30년 했는데 징계 한 번 안 맞았어요. 경고 한 번 없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면 제가 징계 하나 없습니다. 평택시장 4년 하면서 경찰서 검찰에 가서 조사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 권한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거운동 3개월 하고 평택 시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안 풀리는 현안 사태인데 아마 미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평택의 현안 사항도 여러 곳이 있지만 제가 야인 생활 8년 하면서 느낀 거 사람의 중요성, 집단 지성의 중요성,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 느끼면서 어떤 사업 해결에도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다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의 현안 사항을 해결할 때 하나하나 과정과 절차를 소중히 생각하며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명호 시장, 김성기 시장님이 이뤘던 시합 제가 꼽힌 것도 있고요. 결실 맺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씨뿌린 현안 정장선 시장님께서 7기 8기 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결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7기 8기 정장선 시장님께서 꽃 피운 것 다음에 어느 시장이 열매를 따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면 그게 평택의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아니나 생각은 안 됩니다. 4년, 8년, 넓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것이 평택의 현안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은 평택이다 꺾이지 않는 정치 제목을 정했거는 평택항 경기도 유일합니다. 미군 기지 주한미군 80%가 여기 평택에 와 있습니다. 반도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단계 진행이 안 돼서 주변의 상권 원룸 엄청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5단계, 6단계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답니다. 많을 때는 7만 명, 7만 명이 움직이면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고 원룸, 식당, 택시 이런 것이 실물 경제가 돌아가야 평택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요새 언론의 소부장 중요하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기업도 유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향후 우리 평택의 10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발전 아마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각오를 합니다. 평택의 현안 사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로서 평택시 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대한민국에서 평택, 이야 대단하다. 근데 요새 많이 부족해요. 산도 없습니다. 문화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교육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평택항에 가려면은 출퇴근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38국도 확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해결은 위정자 한 명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시민들이 쓴소리, 단소리를 하면서 단소리를 해주면서 우리 평택의 현안이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정치적인 질곡 이제 끊어내겠습니다. 평택시 미래 10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의 짧은 인사를 감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울컥하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잠시만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질문 우리 작가님께, 저자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먼저 그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평택이 전국에서 그 건설 쪽에서 미분양 전국 1위입니다. 1위. 얼마 전에는 대구가 1위였거든요. 근데 이 평택이 1위예요.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렵죠. 2025년 작년도 기준으로 평택이 미분양이 6,500세대 정도 돼요. 사실 병점이나 병점, 동탄까지는 사실 주거단지가 서울 접근성 때문에 많이 해소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삼성 때문에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람이 오는 거는 우리가 사는 동네, 지금 하양주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한데 서부 지역에,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안 좋아요. 영화관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강 배우단지 공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 젊은 분들이 어디로 가냐? 학교 있는데, 영화관 있는데 동산동이나 평택시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 아파트 줄이는 방법은요, 서부 지역에 가장 많지만 그 인근에 병원도 들어오고 또 학교도 들어오고 이런 인프라 확충이 가장 우선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서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시장 할 때 화양지구로 성공해야 거기가 5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5에서 6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야 학교도 들어오고요, 병원도 들어오고 영화관도 들어옵니다. 근데 평택 시내 주택을 하면서 38국도를 경유해서 가는데 많게는 출퇴근이 합쳐서 3시간씩 걸려요. 그 집이 학교가 좋고 영화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한데 이 젊은 사람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에 나간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양지구가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인프라가 굳히게 된다면 화양지구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포괄선 혹시 해줄 생각이 있으신지요? 포괄선. 포괄선은 사실 평택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에요. 제가 시장할 때 안성에 이제 김한겸 의원이 부발 열차선을 갖다 계획을 했다가, 다만 경제성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택도 부발선을 성공을 시키면 안성 그 경유하는 지역에
단체장들은 100% 만족할 거예요. 요거는 지자체가 중앙의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평택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실어준다면 부발선은 아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예, 평택도 바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저 뒤에 분이 그 미부장을 얘기했는데 당분간 좀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그래야 그렇죠. 그거 좀 조정을 해야 네, 어떻게 맞습니다. 예, 예. 나가는 거지 무조건 맞습니다. 저기 예. 허가를 해서 안 그래도 미부장이 많은데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도시개발하는 사람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땅 주인 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절차를 거쳐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면은 이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도시개발에 들어오면 일단 물하고 전력이 확보가 돼요. 물을 확보해야 도시개발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잘 지혜를 짜겠습니다. 예. 발표하실 때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기대가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덕에서 왔습니다. KTX 경기남에서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의 답변으로 이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앵커 시설들을 잘 확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덕은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고덕에도 미분양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동안 평택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거는 평택시 사업이 아니다. LH의 사업이다. 근데 LH에 가보면은 이거는 경기도의 사업이다. 경기도에 가면은 평택시로 가라.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국가가 약속했던 것들이 KTX 경기남 역사를 이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고덕 전체 어떻게 미분양을 해소하실 것인지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고덕 신도시 KTX 남북권 유보지라고 있었는데 사실 네,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 네. 아니 제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제안하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고덕에 사는 입주하면서 KTX 남부 역사 관련해서 옛날에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요 재원과 1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164억인가 소요되는 비용을 평택시에서 부담하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진되다가 또 안 됐어요. 근데 그거의 진실은 뭐가 뭔지 몰라 아직. 여기서 천안과 평택 남부 KTX 역사하고 둘이 경쟁에다가 이게 이제 KTX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중간중간 많이 쓰면 속도면에서 이제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기술력이 있어서 안전 문제 때문에 했는지. 근데 그게 최근에 2008년도에 영국의 용역사가 나왔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추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고덕 주민이라면 평택시나 LH나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고덕 주민의 민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다만 내 소관이 아니면 평택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LH나 국토부의 적극적인 방향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답변은 제가 2월 12일 날인가 기자브리핑에서 말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선거법 때문에. 예. 아니 제가 말한 거는 경기 남부 역사를 놓고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덕 개발의 주인이 없습니다. 평택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나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제가 옛날에 대화했을 때
배치 사업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학교 교육보고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기고 이전하는 거 국방부가 맞습니다. 다만 거기하고 연관되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평택 시에서는 다 포용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교육부하고 싸워야 되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방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게 평택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모님. 시간도 많이 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소통을 잘하시는 우리 전 시장님,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중에서 여기 나오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근데 출퇴근하는 사람 다 여기 일꾼들이거든요. 고독에 한번 가려고 그래도 이 자가용화는 갈 수가 없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획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건의드립니다. 이중에 안좀 갔다 오시면 알잖아요. 2시간 지나면 아주 짜증나고 힘들어요. 포기하고 나는 일로 돌아가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사업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지금 평택 항에 가는 38국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택에서 오산까지 이제 계획이 돼 있고, 오성에서 안중까지 가는 38국도 확장 비용은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중에서 포승가는 2차선에서 3차선은 화양지구 교통 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확장이 됐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공사가 되더라도 평택항 물류를 고려한다면 사실 외곽도로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생각했던 거는 중앙교 315번 국도 지방도로를 따라서 오성강변으로 해서 이 도로를 확장을 해줘야지만이 평택항 향후 10년을 아마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기 전에 도로를 많이 확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있을 수 있어서 정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책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북콘서트는 오래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론이라요. 1시간 반에 딱 끝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리 이석되고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땡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평택 공정왕의 진심 책임과 실천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